네, 안녕하세요. 다크트레이스 코리아 윤용관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 소개를 하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많은 고객들 뵈면 다크트레이스가 제품명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회사명이 다크트레이스고요. 저희가 제조하는 플랫폼의 이름이 면역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AI 기술만 활용해서 만 7년 정도를 해오다 보니까 4,700여 군데의 고객들이 다양한 형태로 좀 활용하는 활용기들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보안팀이 AI를 왜 사용할까라는 근원적인 질문들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은 보안팀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어떻게 AI가 동작할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분담해서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관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 코어 밸류가 저희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동작 원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그래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13년도에 캠브리지에서 수학자들이 창립을 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수학자들이 여러 개의 기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뭐 잘 아시는 기업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딥마인드가 되겠죠. 인공지능 기술 자체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니콘 컴퍼니,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시작해서 이제 그 회사 가치를 10억 불 이상 인정받는 회사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의 스타트업의 특징들은 대부분 다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뭐 다른 이제 분야, 보안 분야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인공지능을 하나의 컴포넌트, 구성 요소로서 도입하신 제품들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인공지능 자체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영역들을 연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리고 영국 캠브리지에서 본사를 설립하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전 세계 44개 정도 지사에서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500명 정도 임직원들이 일하고 있고요. 한 100여 분 정도가 저희가 개발만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빨리 한글 버전 인공지능 분석가도 출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이버 보안 회사로서 곧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즈니스 연속성 관점에서 인공지능 이라고 하는 사이버 AI 분야 자체를 창시했던 것들 혹은 인공지능 자체적으로 자율 대응할 수 있는 분야들까지도 저희가 A부터 Z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 굉장히 복잡 다단한 절차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다는 관점에서 면역 시스템의 접근 방법이 꽤 유용할 거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시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기존에 우리가 시그니처나 룰을 가지고 혹은 조금 더 다른 접근 방법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레거시 접근 방법들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탐지했던 결과는 같을 수 있는데요. 탐지한 결과 안에서 주어진 데이터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에서는 악성 코드 중에서 감염되어 있는 파일을 가지고 이상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탐지하는 부분들은 그런 파일들을 가지고 혹은 그런 파일들을 주고받기 전에 혹은 그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그 다운로드를 몇 시에 했는지 굉장히 복잡 다단한 절차들을 가지고 천여 가지 이상의 어떤 매트릭을 기반으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들보다는 이제 그 과정에 좀 집중을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과정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4,700개 정도 고객사에서 글로벌에서 뭐 10만 개 이상의 위협들을 탐지했고요. 지금 3초마다 한 개씩 인공지능이 자율 대응하면서 위협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이제 배치 전략부터 작은 것들까지도 우리가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인공지능 자체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많이 보고 있다. 특히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에는 이미 인공지능을 전용으로 하는 칩들이 굉장히 열심히 메타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현장에서 로컬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패턴들을 학습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적시적소에 알람을 띄우고 알려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분명히 네트워크단 안에서도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고 취득된 정보들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이론이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객사에 실제로 검증해 나가면서 저희의 기술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함께 검증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AI가 필요한 데 있어서 어떤 도전 요소들이 있냐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앞에서 비교했던 것처럼 레거시 접근 방법들의 제한 요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기존에 이제 룰이나 아니면 이제 프락시 기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려진 것들을 더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충분한 노력들을 많이 해오셨고요. 그 충분한 노력의 성과로서 실제로 많은 결과들을 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환경들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 환경들이라고 하는 건 나한테 주어진 구조와 구성들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들의 속도가 우리가 기존에 그렇게 정형화된 접근 방법들의 변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룰이나 시그니처 가지고는 어렵다. 그런 정적이지 않은 환경들, 제한이 없는 환경들 안에서 접근하기 어렵다면 더 어려워지는 환경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인공지능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짜져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공격 들어오는 것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감염이 됐을 경우에 혹은 감염이 된 상태로 기기가 공급되는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전혀 탐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이 발견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공격하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리소스를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훨씬 더 빠른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복잡한 디지털 환경의 요소들 안에서 내가 보기 어려운 어떤 틈들이나 공격적인 위협들 그리고 속도와 규모 면에서 사람이 365일 24시간 1분 1초 빠지지 않고도 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피곤하지 않은 사이버 AI가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조와 구성이 바뀌면 업무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학습을 통해서 사이버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협적인 행동들을 추출해내고 위협적인 행동들의 구성과 구조를 어떤 식으로 분류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합되고 확장되는 조건 안에서 그 개인을 어떤 식으로 식별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가 영국 회사니까 유럽에서 GDPR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떤 개인의 인권이나 데이터들에 대한 침해가 없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분석할 거냐, 그 데이터 분석의 결과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활용의 관점에서 어떤 형태로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가장 많은 정보들을 뽑아낼 거냐 하는 접근 방법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클라우드나 개인에 대한 학습들 그리고 이 사이버 AI가 이걸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권 침해 요소들이 없도록 신경 쓴 그런 잘 짜여진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시스템이 여러 가지 메타 정보들을 보면서 학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 세계에서 인간이 찾아내놓은 시스템 중에서 가장 진화된 시스템이다 두 개를 뽑으라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보통 하나는 태양계 시스템, 두 번째는 사람 또는 악어가 갖고 있는 면역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사람을 이제 소우주라고 이제 많이 생각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특성이 아마 면역 시스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장기와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세포들 간의 데이터와 에너지와 산소와 여러 가지들을 유통시키는 혈액의 움직임들처럼 여러 가지 것들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구조, 인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통신하고 있고 완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적절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의 구성 요소에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생긴다면, 예를 들자면 어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 건강 검진을 앞두고 있는데 뭐 종양이 있다든가라는 어떤 그런 변화들을 탐지한다면 그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 시스템이 다양한 시스템의 도구들을 활용할 수 없다면 굉장히 손쉽게 건강은 악화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체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실제로 분석하는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365일 24시간 1분 1초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갖는 의미들을 굉장히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체 모방 기술로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시스템이 동작하는 걸 인공지능에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 몸에 척추가 되는 백본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뭐 굉장히 중요한 대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 안에서 뭐 DMZ존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에 있는 서버팜이나 혹은 내부에 있는 중요한 자산들이라든가 아니면 AWS 상에 있는 자산들까지도 그 연결성 안에서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것들을 학습합니다. 학습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 시스템처럼 면역체계가 적응하면서 변화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상한 걸 탐지하게 됩니다. 저희는 머신러닝이라고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셀프 러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학습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이
인공지능이 셀프러닝을 통해서 자동화된 조사까지 끝내고요. 그 조사한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자율로 대응합니다. 인공지능에 사이버 AI를 도입해서 사이버 AI 아날리스트까지 자동화돼서 한글로 리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대응까지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믿음이 좀 떨어지신다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실 수도 있으세요. 인공지능이 보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한데요. 차단을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는 형태로 세팅을 해놓으시면 인공지능이 질문을 합니다. 만여 가지의 사건 이벤트들 안에서 100여 가지의 차단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그 100여 가지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인공지능이 패턴을 학습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추천이 좀 더 명확하게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요즘에 주식이나 비트코인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만 보다 보니까 계속 추천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어떤 형태로 기존의 내가 면역체계 시스템 안에서 평상시의 움직임들을 학습했을 때 비즈니스 로직에서 벗어나지 않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상으로 보이는 패턴들 이외의 것들만 차단을 할지, 혹은 우리가 이제 곧 있을 5월 달에 있을 여러 가지 휴일, 아니면 내가 휴가 가는 기간 동안은 특정한 내역대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볼지, 혹은 최근에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서버존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이 들어올 경우에 방화벽에서 타이트한 룰을 기준으로 해서 차단을 하고 있고 프락시에서 많은 차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되지 않고 시나리오로 구현하기 어려운 위협들이 들어올 때 차단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한테 알려주시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인력 보호는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가 클라이언트까지도 출시를 해서 보호하고 있고요. 내부에서 팀즈를 사용하는 유형들을 보고 한국의 사용자가 갑자기 미국에 우리 내부에 사용하지 않는 IP를 달고 클라우드에 있는 팀즈 쪽으로 접근해서 로그인했다든가, 아니면 개발자가 열심히 퍼블리싱 직전까지 개발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올려놨더니 그 데이터를 읽기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사용자가 터키에 있는 IP를 달고 들어온다든가 하는 형태처럼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내부에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설정해 놓은 보안 정책이 적용된 환경 안에서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탐지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내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세분화된 하나하나의 액션들, 스텝들을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규모와 시간 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인프라 관점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볼 건지, 네트워크단은 어떻게 할지, OT망은 어떻게 할지, IoT는 어떻게 할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커버리지 안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인 기술 아키텍처는 제가 앞에 좀 설명드렸긴 했지만 다양한 유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1000여 가지 이상의 매트릭이 사용자를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그럼 사용자를 식별하게 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식별하게 되겠죠. 그 디바이스가 어디에 속해져 있지 비슷한 네트워크 사용자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각 디바이스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학습하면서 네트워크 모델링을 하게 되면 구조를 알게 됩니다. 그 구조와 구성은 아무리 유사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성하신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개별적인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그 완전히 다른 구조를 문맥상에서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프로세스까지 모델링해서 위협을 식별하고 탐지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이버 AI 아날리스트가 차단하는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시는 심이 있으면 그 리포트를 한글로 제공하기 때문에 접근 방법들이 자동화해서 할 건지, 혹은 단일 솔루션으로 보실 건지, 혹은 내부의 이상 징후 중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거기 안에서 발견한 것들을 시나리오로 짜서 기존에 운영하신 장치에 넣어줄 건지, 혹은 내부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특수한 구성과 구조 내에서만 봤던 위협 정보들을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동화해서 이 자동 대응 모듈이 자동적으로 룰을 넣어줄 수 있도록 설정한 건지를 고민만 해보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기술들이 들어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인간지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또 개인 폰도, 회사 폰은 아이폰을 사용하고요. 개인 폰은 이제 갤럭시로 사용하면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문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조금씩 내리는 거죠. 혹은 조금씩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썼을 때 저와 안 썼을 때 저의 차이점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다 내리진 않더라도 사회적인 매너에 의해서 적절한 이제 수준까지만 내리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필요한 반복적인 과정들을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 그리고 그 데이터는 무엇으로 둘 거냐, 그리고 그 데이터 안에서 무엇을 볼 거냐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고민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사용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장점 중에 한 가지는 비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전체 데이터를 본 후에 지도 학습과 모델링과 그 다음에 사이버 AI에 의한 리포트를 보시는 순서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보자면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 또 한 번 더 되짚어 보자면 기존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면역체계 시스템이다. 인간 면역체계 시스템을 저희가 응용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가학습을 통해서 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들은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한테 중요 자산이 누군지, C레벨이 사용하는 자산들은 어딘지, 내가 특별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어딘지 다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개입해서 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이버 위협들에 대해서 혹은 잘못된 설정에 대해서 100% 가시성을 가지고 클라우드부터 온프라미스, DMZ 존 여러 가지에서 구성이나 구조 조정 없이 미러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볼 수 있다. 클라우드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저널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곳에서 300만 개 이상의 IP까지도 저희는 확장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측에 보시면 어떤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어디에 가서 S3로 버킷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옮겼는지를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 정보들은 사람이 제일 잘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이 하나하나 보기에는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볼 때 이 AI 조사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성이 높은 사고만 찾기도 굉장히 바쁘시죠. 근데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사건들을 찾으시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를 한글로 인공지능 분석가가 92%의 시간을 단축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율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자율대응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건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사스 같은 경우도 안티제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차단하기도 하고요. 내부에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TCP 리셋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운영하는 방화벽에 룰을 자율적으로 인입해서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핸드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하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셔서 저희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시면,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가시면 이제 그 마켓에 가시면 저희 걸 찾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간단한 클릭만으로 차단을 해, 하지마, 평소와 정상적인 상태로 운영해, 아니면 특수한 행동만 못하게 해, 혹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방화벽 쪽으로 룰을 보내, 하지마 라고 하는 것처럼 기존의 방어체계를 해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방어체계와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심을 운영하실 때, 방화벽을 운영하실 때, 혹은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실 때 저희가 중요한 컴포넌트로서 그 생태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계 싸움에 더 이상 사람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화 그리고 자율학습을 통한 그 셀프 러닝을 통해서 결과를 얻지 않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율대응의 이메일 관점에서 5분 내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메일까지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메일 안에 들어간 문구라든가 내용들, 이메일 주고받는 패턴들을 학습해서 보지 않으면 더 이상 탐지하기 어려운 위협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나 내부자 위협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원격 근무자 보호들까지도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빠른 접근 속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클라이언트들까지도 보호하기 어렵다. VPN 타지 않는 사용자들, 본사로 들어오지 않는 사용자들이 감염이 돼서 본사 공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졌다. 그게 맥이든 윈도우든 원활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그게 클라우드와 사스에서는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염려사항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IT와 OT를 겸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성과를 내기 못한다면 아마 이 환경들은 더 어려운 조건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 제품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무상으로 받아보시면 새로운 진단과 AI와의 새로운 대화가 가능한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